입니다. 좀 멍해 있어요. 파트너 선생님들이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잖아요. 도전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정신이 온통 쏠려 있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3,000% 좀 빠져도 그러려나 보다 하고 이해해 주세요. 혹시 오늘 강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나 신규 예비다. 그분은 손 안 드시겠죠? 옆에 계신 분이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맞네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이분들은 돈 벌려고 이런 거 보다 그냥 다 얘가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하도 와달라고, 그죠? 하도 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한번 온 거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이 시작을 친구가 6개월 내내 한 번만 이래가지고 그냥 200만 원 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로 강의 한 번만 들어봐라. 거기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신 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단계라는 이미지 어떠세요? 다단계. 이렇죠, 그죠?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를 영어로 표현한 거? 그죠? 피라미드예요. 그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다단계라는 단어를 잠깐만 내려놔 보세요. 네트워크? 아니, 그것도 내려놔 보세요. 피라미드? 합법? 좋아. 다 내려놔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해요. 내가 어쨌거나 여기 시간 투자해서 왔는데 네가 이걸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라고 했잖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진짜로 합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진짜로 이상한 게 아니라 썩게나 괜찮은 사업인지,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그냥 투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럼 가치가 있으면 투자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오늘 들러 오셨으니까. 근데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냥 미팅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이 회사의 가치가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내일에 성장할 것 같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할지 말지를 사실 결정하잖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이 회사의 어제, 걸어왔던 어제요.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모습이요. 그걸 비추어 봤을 때 내일이라는 시장에 대해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회사의 어제부터를 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그냥 이 두 유태인 형제가요, 2005년도에 시크릿 앤 스파라는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진짜 다소 조금 미약하게 이런 매대에서 시작했어요. 이런 매대에서 시작한 이 제품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입소문을 나기 시작합니다. 태생부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닌데 입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백화점, 면세점, 대형 마켓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인지도가 어느 정도 쌓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매출을 얼마나 올렸냐? 1조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화장품이 1조 매출을 했다는 건 이게 비싸든 싸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좋아서 반복 재구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하겠죠. 네. 그렇게 사업 진출 9년 만에 1조 원을 달성합니다. 현재 15년 차가 됐고요. 여전히 판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디서요? 오프라인 매장에서요. 이렇게 유럽, 미주, 네덜란드, 호주, 스페인, 대만, 여기는 제주도 면세점에 제가 직접 다녀왔고요. 여기 제 파트너사입니다. 본인 본업차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가가지고요, 직접적으로 물건이 판매되고 있는지, 이런 매장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시크릿은요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상륙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떤 오프라인 매장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온라인 다이렉트 시장입니다. 왜? 제품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응은 어땠냐면, 지금 집중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랬어요, 반응이. 좀 싸했어요. 뭐야, 시크릿이? 오늘 시크릿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시크릿이 뭘까요, 영어로? 비밀, 그죠? 근데 철자가 이상하죠? A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이게 왜 뭐야? 못하야? 아니, 바다의 비밀이라는 건데,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봤자, 그래, 너 혼자 비밀스럽게 해라,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 반응이 그랬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12년도에 얼마 매출을 했냐면 이 온라인에서 20억이라는 매출을 올립니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20억이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마케팅 전략을 수정해요. 어떻게 하냐면 2013년도에 제주도의 면세점에 입점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물건을 팔겠다? 아닙니다. 이 시크릿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결과가 딱 맞았다라죠. 1년 만에요. 6배 성장하면서 13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또 1년 후에 6배 성장하면 740억의 매출을 올립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업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지만 제품에 대한 만족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2017년도에 1,540억을 하면서요, 업계 6위에 올라와요. 근데 되게 놀랄만한 사실, 단일 제품이에요. 어떤 단일 제품? 스킨케어 단일 제품이에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매출 점유율의 50% 이상 차지하는 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근데 이때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이 없었어요. 그러면 뷰티 시장은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나요? 약 13% 정도 차지합니다. 그럼 그거 갖고 업계 6위까지 올라오면서 1,140억을 했다는 건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더 놀라운 거. 2014년도에 740억 했죠? 2017년도에 1,540억을 했어요. 매출 몇 배 증가했죠? 2배예요. 근데 이때는요, 전 세계 최고직급자가 1명, 이때 전 세계 최고직급자 10명, 이때 다이아몬드 숫자 30명, 이때 다이아몬드 이상 숫자 300명. 자,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매출은 2배 성장했는데요, 성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배가 쏟아졌습니다. 고작 800억 늘어납니다. 근데 이 회사가 2020년도 5천억 시장을 바라봅니다. 올해 3천억 시장을 바라보고요, 2022년도 1조 시장을 바라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발표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회사가 가보다. 제가 만약에 임원진이라고 하면, 제가 우리 올해 1조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5천억밖에 못했어요. 저 어떻게 될까요? 잘린 건 너무 심하잖아요. 인책 정도 바꿔줘요. 그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통계적인 근거에서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건강기능식품이 출시하면 보통 5배에서 10배 정도 성장을 합니다. 그럼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도 최소 단위 5배 한번 잡아봅시다. 그럼 지금 1,500억 정도 시장이야. 5배면요 거의 8천억 시장입니다. 그럼 만약에 5배가 성장하면 성공자는 얼마나 많이 쏟아질까요? 지금 여기 몇 분 계시죠? 한 300여 분 계시나요?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이 제대로만 사업했다면 전부 다 다이아몬드 이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시크릿의 비전이에요. 박수 크게 치셔도 돼요. 대한민국에서만의 성장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는 이미 성장률, 독보적인 성장률을 보였고요. 성장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도요,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냥 합격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개인이 어떤 신용등급, 그러니까 이 회사가 괜찮냐 안 괜찮냐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기관에서 한 신용등급 평가입니다. 그것도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면 더더욱이 신뢰가 갈 만하겠죠. 맞습니다. BBB라는 곳에서요, 시크릿 다이렉트, 시크릿 앤 스파, 이 두 회사 모두가 A+라는 그레이드를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라는 그레이드는 삼성과 애플과 동격입니다.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명하다라고 알고 있는 브랜드들은 거의 B-, B+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 시크릿이, 시크릿 특히 다이렉트는요, 사업 진출 3년 만에 A+라는 그레이드는요,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갑 변동이 일어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성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폭발 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회사의 어제입니다. 소매 판매로요, 1조 매출을 기록한 회사예요. 40여 개국의 소비자 인프라를 구축했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어떤 거냐면, 수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때요? 다른 나라가 오픈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가서 알려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근데 시크릿은요, 전 세계 40여 개국에요, 이미 이 제품이 좋아서 쓰는 소비자들이 얼마 매출하고 있다고요? 1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이거 10만 원인데 회원가입하면 3만 원이네. 이거 원래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그 친구 회원가입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사업에 관심 있어서요? 아니요. 그냥 소비가 좋아서요. 근데 이 매출이 누구 거라고요? 저희한테까지 올라온다고요. 전 세계 어떻게 해요? 글로벌 원 코드래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수요를 받고 있는 회사,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바로 직결적으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왜? 이 수요가 전부 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소비 또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한번 보실래요? 대한민국에서 80배 성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20억 했다가 1,540억까지 올라온 거. 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시크릿 사업이 진짜 돈이 되네. 시크릿 사업 너무 괜찮네. 제품력은 두말할 게 없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객관적인 검증이 끝난 제품. 그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회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런 걸 얘기해놨어요. 전 세계 성장률 1위요. 신용등급은
A+. 그럼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이 회사의 내일이요 여전히 물음표신가요? 아니면 느낌 좀 오세요? 네, 느낌 올 때 박수 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시크릿 어때요? 괜찮죠?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거 뭐죠?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그거 아세요? 다단계 그 다자는요 마늘 딱자예요. 제가 얼마 전에 Y 시크릿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가 다단계를 너무나 싫어해가지고 야, 너 에어컨 샀지? 혹시 너네 집 에어컨은 강약 2단계 조절이니? 아니 18단계가 되는데 그걸 다단계라고 해요. 보이세요? 마늘 딱자 3단계 이상. 우리 엄마는 다단계라면 7을 던데 그 에어컨 우리 엄마 좋아하시니? 엄청 좋아해. 왜요? 다단계 조절 방식이거든요. 18단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에 있는 에어컨이 강약 2단계 가져오세요? 아니면 18단계 가져오세요? 왜 다단계 좋아하면서 싫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요 다단계가 아니라 불법 다단계죠. 건강하지 못한 다단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대한민국 정부 시사경제 용어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한다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겠대요.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 이런 재비용을 없애가지고 그래서 싸게 준대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돈까지 준대요.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왜? 우리가 하는 소비잖아요. 한번 보세요. 제가 장을 보러 갑니다. 근데 동네 구멍가게 가세요? 이마트 가세요? 이유는? 싸니까. 싸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돈도 주잖아요. 어떤 걸? 포인트 적립해주죠. 0.2% 정도.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매출의 35%까지 제가 수당으로 줍니다. 왜? 관리비, 광고비, 샘플비를 없앴거든요. 그럼 기존은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한번 보세요. 관리, 광고 누가 하죠? 회사가 합니다. 그걸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걸 줄여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고추장 하나를 사러 가요. A마트를 갑니다. 10,000원이네요. 몇 프로 적립되어 있죠? 3%. 옆에 있는 B마트를 갔더니요.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5% 적립을 해줘요.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어디서 사시겠어요? 당연하죠. 남자분들은요. 그렇죠. 가까운 거죠. 절대 멀리 안 가요. 아무리 이거 15% 줘도 안 갈걸요? 50% 줘도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적립이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C마트는 조금 더 달라요. 여기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입니다. 근데 이 고추장을 8,000원에 팔겠대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분명히 A마트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싸다고 하는 곳인데 왜 여기서는 이걸 똑같은 걸 8,000원에 팔까? 의심을 합니다. 유통기한이 혹시 도래돼서 왜 20% DC해 주는 건가? 아니면 성분이 덜 들어간 혹시 짝퉁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봐요. 근데 아닌 거예요. 똑같은 고추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기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너 여기서 장 보지 말고 여기 회원가입해서 사. 그러면 그 똑같은 고추장이 8,000원이야.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짝퉁 아니야? 아니 그 유통기한 다 도래된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사서 먹어봤어. 제가 지금 뭐라고 했죠? 제가 사서 직접 먹어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저를 믿고 이곳에 회원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고추장을 사서 먹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와 저는 아까 전에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치를 떨던 다단계를 한 사람인가요? 뭐 한 거죠? 그냥 현명한 소비한 거예요. 어떤 현명한 소비요? 내가 어차피 불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현명한 소비 패턴으로 이끌었다는 거죠. 근데 며칠 있다가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회사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줍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싸게 먹었는데 돈까지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 회사에 전화를 겁니다. 저한테 왜 돈을 보내주셨죠? 우리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광고를 하지 않아요. 입소문으로 광고가 났고 당신이 그 입소문을 했고 거기에 따른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커미션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현명한 소비 패턴을 이끌었고 어차피 할 자가 소비를 가지고 수익까지 창출시켰네요. 이 두 가지 말고 또 있네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전 못 배웠어요. 이 두 가지 말고. 이 두 가지 이외의 거는 뭐였냐면 불법이더라고요. 그걸 사재기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마트 가서 고추장 100개씩 안 사잖아요. 우리 마트 가서 샴푸 막 1000개씩 사나요? 안 사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자가 소비요. 고추장 몇 개요? 한 개. 한 개, 두 개까지 살 수 있어요. 1+1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괜찮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자가소비요. 그걸 가지고 한번 사업을 이끌어보자는 겁니다. 자, 테슬라라는 자동차 아십니까? 전기 자동차 유명하죠. 여기는 지금 무슨 마케팅을 하냐면 뭐라고 써있죠? 입소문 마케팅 이런 거예요. 제가 테슬라를 타다가 친구한테 야 테슬라로 바꿔봐? 그래서 이 친구가 테슬라로 바꿨어요. 그럼 테슬라 회사에서 저한테도 $1,000, 이 친구한테도 $1,000 혜택을 줍니다. 왜? 얘네들은 브랜드의 가치가 높거든요. 근데 인지도가 낮아요. 그래서 얘는 연예인 마케팅을 쓰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는 연예인 마케팅을 쓰는 게 아니라 입소문 마케팅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신발 이거 다 이제는 김태희가 입었다고 해서 내가 김태희가 되지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나랑 체형이 비슷하네. 걔가 입는 걸 보고 이 정도 핏이 나오는구나. 그러고 나서 사잖아요. 이제는 똑똑해졌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입소문 마케팅이 대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벤츠라는 자동차를 한번 볼게요. 벤츠라는 자동차는 입소문 마케팅 할까요? 안 하죠. 걔는 브랜드의 가치 높고 인지도도 높잖아요. 샤넬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샤넬 아시나요? 네. 여기 샤넬백이 안 보이지? 샤넬 아시죠? 네. 명품이에요? 네. 여기만 대답하네요. 동생들, 알바생들 아니에요. 샤넬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 명품이다라고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명품이죠? 비싸서? 비싸서? 장인이 만들어서. 이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수십 년 동안 우리 머릿속에다 수십억, 수백억을 써서 명품이라는 걸 각인시켰다니까요. 전 태어나자마자 샤넬이 명품이었어요.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돈 있으면 어때요? 샤넬백 하나 사고 싶잖아요. 남자친구가 샤넬백 사주면 어때요? 좋아요. 남편이 사주면 비상금도 찾아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만큼 좋아요, 샤넬백을. 자, 그럼 백화점에 한번 가봅시다. 샤넬백이 1,000,000원이래요. 사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누가 요새 매장에서 사? 면세점에서 사? 900만원이야. 그러면 면세점에서 살까요? 매장에서 1,000,000원 주고 살까요? 면세점에서 900만원 주고 살 겁니다. 그래서 면세점에 딱 갔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진짜 답답하다. 야, 이커머스 시장 열린 거 모르냐 지금? 샤넬? 거기서 800만원이야. 너 900만원 주고 살 거야? 800만원 주고 살 거야? 어디서 사실 거예요? 이커머스 시장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친구가 이커머스 시장이 열렸다는 걸 얘기했어요. 샤넬이 이 친구한테 돈 주나요? 안 줘요. 왜? 방금 전에 얘네는요 수십억 수백억을 써서 우리 머릿속에다 샤넬이 명품이다라는 걸 뭐 시켰다고요? 각이에요. 그럼 이 시장이 열려있다는 것만 이렇게 해서 기사만 내도요 사람들은 다 몰릴 겁니다. 샤넬백을 사려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싶으니까. 그러면 시크릿이라는 브랜드 한번 볼게요. 시크릿은 오늘 모를 수 있어요. 백화점에서는 10만원입니다. 근데 그 매출로 1조 시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면세점 가면 한 7, 8만원 합니다. 근데 이게 이커머스 시장, 다이렉트 시장 들어오면요 3, 4만원 합니다. 자, 최소한 10만원 쓰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회원가입 할까요? 합니다. 시크릿은 지금 현재 브랜드의 가치는 분명히 높아요. 근데 인지도는요 좀 다소 낮습니다.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을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요 천금 같은 기회인 겁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거든요. 전 그래서 시크릿을 진짜 많이 알아봤어요. 일단은 좀 더 다시 넘어갈게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기업들도 참여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다 라는 걸 봤을 때 여기 있는 기업들 한번 보세요. 제가 모르는 기업보다 아마 아는 기업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맨 하선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 목적의 다단계 방판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음. 그럼 이 기업에서 바라보는 다단계 시장이라는 건 상향 산업일까요? 하향 산업일까요? 당연한 거죠. 그거 해보자고요. 기업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빨리 뛰어서 우리가 우리 파이 가져가자고요. 이게 다 맞다고 하잖아요. 여긴 돈이 되는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식인 거지. 저 학교 다닐 때는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학교에서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번호 나오면 제가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노무현 정권 때 중앙대, 한양대 뭐 이런 학교에서 학사과정이 아니라 최고위 과정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육성했었더라고요. 그러면 시대에 조금 더 이제 뭐 좀 빨리 진행하는 감이 있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시장은 어떨까요?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왜? 대한민국이요 이 조그만 5천만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전 세계 3위 시장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숨은 부분들이 있죠. 너무나 경기가 안 좋고 리스크적인 부분, 리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만한 게 없으니까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그러면 1000만 명이 다 사업하냐? 아니겠죠. 한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이겠죠. 나머지는 다 소비자이죠. 생각해보세요. 소비자들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현명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몰릴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수요를 갖고 있고 앞으로 이 시장이 계속해서 몰린대요. 그럼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겠죠. 그래서 선점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예요. 시크릿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에 대해서. 근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보냅니다. 2020년도가 되면 1,500만 명에 육박할 거래요.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노인 미성년자 제외하면 한 2,500만이요. 그럼 3명 중에 2명 정도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그 시장이 점점 더 커진다고요. 그럼 해봐야죠. 근데 아무거나 할 수 있나? 아니죠. 우리나라는 한 가지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쓰여있죠? 합법적인가? 근데 우리나라의 불법인, 합법인 회사 다 합쳐서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세요? 3,000개가 좀 넘어요. 그죠? 합법적인 회사는 100여 개 조금 넘습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법 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불법하면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수당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인 거 35%밖에 안 주는데 불법은 60% 넘게 주는데? 그렇죠? 불법은 뭐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다 젊으시니까 저희 어머니 한 번만 해주세요. 저희 인스타 친구시니까. 엄마, 내가 진짜 돈 많이 버는 사업을 하나 알았거든? 돈 엄청 많이 벌어. 근데 단점이 딱 하나 있네? 뭐야? 불법이야. 이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저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불법이라는 회사는요, 뭐냐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 규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요. 합법이면 다 좋은 겁니까? 아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100여 개가 넘는 합법적인 회사, 그 기준은 그냥 단순히 이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직접판매조합에 가입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의 차이, 피해가 발생해 피해보상을 해주는 차이. 근데 피해는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합법적인 100여 개의 회사들 중에 90% 이상이 진짜 무서운 걸 유발합니다. 뭔지 아세요? 사재기. 이걸 유발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 하는 입장에서 다 좋은 소리밖에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시크릿 단점 얘기했는데 장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설명하면서 시크릿을 중간중간 장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목이 끄덕이죠? 이걸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 세뇌시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내가 네트워크를 잘 알고 있다. 그냥 들은 거 말고 진짜 공부했어요.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보려면 어디 가라고 합니까? 서점이에요.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서적을요, 한 두세 권만 읽어보세요. 그럼 대충 기준이 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크릿을 바라봤을 때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거나 그냥 무분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네트워크 마케팅 흙탕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크릿은 거기에. 그 중에서도 이 탑 리더스 그룹은요, 맑은 물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누군가 제가 후원 미팅 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희가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거든요. 6살에서. 그 자녀분들이 컸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 시킬 거예요? 전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내가. 왜냐면 이 안에서는요, 사람을 배워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사업 설명 좋습니다. 사업 설명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들어도 되고요. 이 사업 설명 아무렇게나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기왕 오신 후에 뭘 보냐면 사람과 문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탑 리더스 그룹이 갖고 있는 사람들. 한번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별로예요? 하겠죠. 원래 보통 친구 이렇게 보면서 이러잖아요. 내가 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지 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 주위를 불러보세요. 진짜 괜찮아요. 어떤 거냐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세대를 아울러서 전부 다 지금 이곳에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문화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걸렸고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얘기하려고 했지? 시크릿은 하여간 이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합법적인 회사, 그리고 사재기가 없는 보상 플랜으로 유명한 회사가 바로 이 시크릿 회사입니다. 자, 뭐라고 써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아마 여기서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지금 1년 이상 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반죠? 그러면 주변에 이런 것들도 많이 봤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겼대. 그래서 거기로 또 이렇게 가고.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생겼대. 막 선점이다 해가지고 막 가고. 막 가면 이하린 될 줄 알고, 막 가면 시종은 될 줄 알고, 막 이렇게 막 가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4년 하면서요, 성공한 회사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아까 전에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몇 개라고요? 3,000개. 한 해에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회사가 없어졌다 생겨나길 반복하는 게 네트워크 시장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왜 생겨났다가 왜 없어질까?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럼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은 커피 공화국이죠. 그럼 제가 요 강남역 사거리 스타벅스 옆에다가 이렇게 차리는 거예요. 비싼 임대료를 주고 김원중 마약 커피숍을 차렸어요. 자, 제가 성공할 확률. 성공할 확률.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려볼게요. 김원중 마약 커피숍 오실 거예요? 스타벅스 가실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근데 김원중 마약 커피숍에서는 제가 선점한 거죠. 몇 호점이요? 1호점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2호점이 없어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도 똑같다고요. 왜 이 포화상태, 시크릿은, 아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수반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선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 성장이 없으면 중요하지 않다. 근데 시크릿은 보세요. 아까 성장률 몇 프로예요? 전 세계 압도적인 성장률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80배 성장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회사가 올해 3천억, 내년에 몇 억이요? 5천억. 2020년도 얼마요? 1조요. 그걸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이 환경,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지.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년도, 15년도가 좋았지 천만에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대한민국 1번 시크릿자를 준다고 하시면 하실 겁니까? 저 못할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예요? 강의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제보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축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타이밍, 진흙밭길이고 자갈밭길일 때 그걸 지금 굉장히 다듬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시면 되냐면 그냥 앞만 보고 뛰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누가요? 그냥 앞만 보고 뛴 사람이에요. 옆길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옆길을 누가 만들어요? 내가 가잖아요. 왜? 이 선정 때문에. 가지 마시라니까요. 지름길이 아닙니다. 진짜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 약간 교회 같네. 근데 시크릿은 또 재밌는 거라죠.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에서만의 선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 글로벌 원코드로 모든 매출을 다 올려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전에는요. 항상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매출을 올려주는 노예국가 같았어요. 왜? 합법이냐 불법이냐라는 그 허가제라는 구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를 먼저 오픈하고 보통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괜찮은 이미지를 가지고 뒤늦게 대한민국 시장에 뛰어듭니다. 근데 시크릿은 전 세계 세 번째, 아시아 첫 번째로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전 세계 첫 번째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멕시코가 먼저 열렸는데 멕시코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은 제가 가입했을 당시 미국의 사업자가 누군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가입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미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웃나라 일본을 볼게요. 2015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활성화가 언제부터 됐죠? 18년도부터 됐습니다. 그죠? 물론 기간이 분명히 걸렸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시장이 오픈은 우리보다 빨랐지만 활성화는 늦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선으로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바이너리 구조상이에요. 대해서 고상플라 때 설명드리겠지만. 그럼 뭐냐면 전 세계 꼭지점이 지금 대한민국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소한 40여 개국에 있는 이 제품을 쓰고 있는 그 수요들은 시크릿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겠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거죠. 어떤 거냐면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은 단일 제품 아닙니다. 플랫폼이라는 걸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카카오톡이라는 회사 아세요? 네. 무슨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냐면 무료 메신저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적자가 났죠. 애니팡이라는 걸 이제 출시하면서 여러 가지 흑자 전환하면서. 근데 그 회사가 4천만, 5천만이라는 회원수가 확보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타 회사들이 입점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21세기는 회원수가 확보된 기업이 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뚜레쥬르, 스타벅스, 이런 파리바게뜨 심심치 않게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파트너한테도 선물해 주고 생일인 친구한테도 선물해 주고. 근데 한번 보세요. 돈 벌려고 카카오톡 가입한 사람 오수시죠? 뭐 하려고 가입했죠? 편리하게 쓰려고요. 예전처럼 생일이면 제가 파리바게뜨 가서 케이크를 사서 걔네 집 앞에까지 가서 주고 오는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기프티콘 하나 보내면 된다고요. 그걸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카카오톡이 케이크 만들었나요? 누가 만들었죠? 파리바게뜨가요. 판매자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 시크릿은 보세요.
아니 그 전에 그럼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돈을 버냐면 파리바게뜨와 소비자를 연결시켰어요. 즉 돈과 물건을 거래시키는 시장을 형성시켰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11번과 지마켓 카카오톡 같은 회사예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IBO라고 합니다. 독립된 개인 사업자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회사가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회사가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리커버리 하나쯤 먹는 시장으로 도래된다면 누구나 시크릿 치약은, 시크릿 샴푸는 하나쯤은 쓰는 시장으로 간다면 그 플랫폼 안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정말 많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거요. 어떤 거요? 애플사가 들어올 수 있고요. 뭐 스타벅스가 들어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요. 굵직굵직한 인지도가 있는 이런 회사들이요. 시크릿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몰릴까요? 몰리겠죠. 어떤 용도로요? 소비 용도로요. 그럼 그렇게 소비 용도로 몰리다 보면 판매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들이 판매하는,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매출에 대한 공유는 지금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크릿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데리고 오셨죠, 이분? 예. 그걸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강력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하고 가셔야 돼요. 자, 제품 얘기해 드릴게요. 산증인. 오늘 처음 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도대체 뭐가 산증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안 생겼고요. 이거가 더 심하게 생겼었어요. 지금 이게 조금 그냥 사람의 구색을 좀 갖춰놓은 건데 어떤 노력을 했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되게 오랫동안 아침에 리커버, 저녁에는 마스크팩을 했어요. 그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1일 2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었어요. 3년 전 사진이었고 이렇게 돈은 못 벌었다 치게 사람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저는 또 하나 먹는 걸 좀 말씀드리게, 저 오래 보면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이거 보이세요? 그린스요. 제가 지금까지 11kg 정도 빠졌거든요. 근데 10kg를 빼고 나서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이어트인데 먹을 거 다 먹어요. 지금도 어떻게 먹냐면 하루에 2끼 먹고요. 밤 10시, 11시, 12시 정도에 쉐이크를 한 통 먹어요. 그런데도 살은 계속 빠져요. 그래서 병 걸린 줄 알고 병원 가서 건강검진하러 가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홍삼과 그 다음에 유산균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전에 커브 2알을 먹어요. 그리고 식후에 다이제스트 2알, 그 다음에 부스터 2알을 먹어요. 그리고 저렇게 뭐 12시부터 6시 사이에 그린스를 물에 타서 먹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연히 저것도 먹죠. 리커버리도 먹고. 리커버리는 아침, 점심, 저녁 2알씩 먹어요. 하나씩만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커브 2알. 먹고 나면 다이제스트 2알, 부스터 2알. 그리고 자기 전에 부스터 2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 되게 건강, 고지혈증 없어졌어요. 제가 나중에 건강검진표 작년 거랑 올해 거 비교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거 먹어하고 건강해졌고요. 이거 먹고 하고 사람답게 이렇게 변했고요. 이거 먹어가지고요. 다이어트까지 효과를 완전히 봤는데 건강한 다이어트가 됐어요. 그럼 그 돈이 아깝나요? 병원 가는 것보다는 덜 들어갈걸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로 어차피 사업을 하는 거라면 내가 변해야지. 만약에 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제품이 완전 쓰레기예요. 근데 이 사업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최소한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에 앞으로 6월 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6월 정도에 건강식품들이 출시가 된대요. 그럼 먹어봐야죠. 전 친구들한테 진짜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야, 너랑 나랑 효자냐? 아니잖아.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너 엄마한테 5만 원 쓰는 거 아까워? 그럼 아깝다고 하면 더 이상 상종하는 거 아니에요? 5만 원이면 하루면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리커버리 그거 하나요. 그거 한번 부모님께 선물해 드려보세요. 그러면 이럴 겁니다. 이거 먹고 진짜 괜찮다.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여기가 막 떨린대요. 근데 이제 괜찮아지고요. 무릎이 괜찮아졌다라고 하고요. 왜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효과가 높다라고 이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한번 49,000원밖에 안 하는 거 한번 드려보세요. 제품, 저는 처음에 화장품은 남자분들 한번 공감하실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 보신 적 있으세요? 헤롯은, 솔로몬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로 와가지고 막 얘네들이 여기서 뭐 스파를 즐기고 미의 원천이답시고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저한테는 마치 박혁거세가 알을 깨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왜냐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화장품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본 적도 없는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고대 얘기했던 막 그런 거,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 이런 표현 같았거든요. 근데 이거 있었어요. 생로병사 비밀이에요. 공영방송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뼈와 관절이 좋고 아토피 건선 치유의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거 이런 거죠. 건성 환자의 41%가 완치, 48%가 완화, 90% 이상이 완치 완화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못 봤어요. 자연치유를. 전 세계에서 자연치유가 되는 곳이 두 군데 있다라고 하죠. 알프스 산림욕과 이스라엘 사해바다입니다. 우리 그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과 머드를 정제화시켜서 만든 스킨케어 브랜드예요. 스킨케어인데도 왜 그런 효과들이 나오냐면 이 원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원료가 이제 좋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냐면 야, 이거 아무나 개나 소나 다 채취해가지고 만들어내면 경쟁력 없는 거 아니냐? 이거 보이세요? 설화수? 26만 원이죠? 여기 많이 봤죠? 대장금에 나오는 양미경 그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광고인데 뭐냐면 사실 설화수가 아니라 뭐라고 써있죠? 월화수. 짝퉁이에요. 이걸 어디서 만드냐면 경희대학교에서요. 그때 여기서 강의하고 있는데 누가 손 들고 물어봤어요. 장난치는 거 수목금도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 건 없어요. 치지 마세요. 쳐봤어요. 짝퉁인데 26만 원이에요. 뭐냐면 원료가 똑같으니까 기술력은 금방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럼 시크릿은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채취할 수 있는 권한이 유태인 중에서 허가받은 소수 유태인만이 채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다이렉트 유통하는 건 시크릿밖에 없어요. 모방이 불가능하다? 아니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정성까지 확보된 회사가 제품에 대해서 모방이 불가능하다고? 근데 또 CEO가 이런 얘기하죠.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철학이에요. 지금까지 4년 사업하면서 단 한 번도 그걸 어긴 적이 없어요. 와, 저는 지금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선택 참 잘했고 내가 정말로 대단한 회사를 선택해서 지금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저 처음에 되게 우스웠어요. 어디서 마크를 내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마크를 붙인 거예요. 순수사의 원료 마크. 저는 처음에 이걸 되게 무시했는데 자신감이죠. 한번 보세요. 아무나 채취할 수 없는 원료다. 그럼 원료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당하겠죠. 그럼 그걸로 한번 샴푸 하나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 긴 이스라엘부터 유통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들어와요. 자, 샴푸 하나가 얼마인가요? 50만 원씩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못 써요. 물론 여기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 써요. 그런데 이거를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요. 원료를 줄이거나 유통 과정을 줄이거나. 시크릿이 원료를 줄였나요? 아니에요. 이걸 그냥 다이렉트 유통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다이렉트 유통하는 것도 있고요. 원료를 줄이지 않고. 근데 시크릿은 두 가지의 채널이 공존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부산에 내려가면 요번 주도 내려가지만 제가 수요일날 부산 내려가고 내일이죠. 내일 내려가는데 늘 자는 곳이 있어요. 센텀 호텔 옆에 센텀 프리미엄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베드시라고 써있는 샴푸, 린스, 바디샤워 이게 딱 진열되어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우아하죠? 그래서 제가 야 여기 진짜 좋다. 그래서 딱 뒤를 봤거든요. 일단 파라벤이 보여요. 파라벤이 적혀있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해 소금이 사해 미네랄이 0.2%, 0.05%. 제가 썼을까요? 안 써요.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호텔에서 있는 비치되어 있는 물건 안 쓰시죠? 아무리 좋은 호텔 가도 안 쓰시죠? 내 것만 쓰잖아요. 이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농담이에요. 진짜 좋아.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왜 하다 그 얘기를 했냐면, 사해바다라는 원료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시중에 사해 원료로 한 제품들이 쏟아지긴 합니다. 근데 성분 함유량을 보세요. 몇 프로예요? 0.2%에 많게는 10% 정도. 근데 시크릿은요? 80%, 90%, 100%예요. 이런 논리예요. 가죽 잠바를 사러 가요. 가죽은 몇 프로예요? 0.2%. 내장은 99.8%. 이게 가죽 잠바일까요? 가죽 향이 나는 잠바일까요? 이거를 가죽 잠바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래요. 근데 사이바드는 어때요? 0.2%만 들어있어도 대문짝만하게 쓴다고요. 근데 우리 몇 프로냐면 80%, 90%, 100%예요. 그냥 시크릿이라는 표현을 더 크게 씁니다. 어떤 뭐 데드시 이런 거. 왜냐면 그냥 제품에 자신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파라벤. 전 이게 진짜 뭔지 몰랐어요. 아마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무파라벤이 안 들어있다고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파라벤, 무가 뭐예요? 없으면 뭐 파라벤이 안 들어있다는 건데 무파라벤이 안 들어있다는 건 파라벤이 결국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알리고 다녔어요. 정말 무식하게.
몰라도 사업 그렇게 무식해도 부르다면 온다라는 게 시크릿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 기사화된 것들을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남자분들한테. 특히 예를 들어 친구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야 바꿔야 돼. 와이프가 유방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애들이 성주수증에 걸릴 수도 있고 소암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쓸 샴푸잖아 바꿔. 야 말이 되냐? 그럼 숨을 왜 쉬어? 얘 봐봐 나 지금 담배 피잖아. 그럼 얘네 폐암에 왜 안 걸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치? 담배를 피우는데 폐암에 안 걸리네? 그럼 설마 화장품 쓴다고 암에 걸릴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일주일 있다가 무슨 기사가 나오냐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 몇 프로예요? 25%. 화장품, 욕실용품 써서 암에 걸릴 확률이 75%. 그래서 그 친구 다시 찾아갑니다. 야, 너 100% 죽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제품이라도 바꿨어야지. 실제 있는 얘기예요. 제 바이너리에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일산에서 강의 듣고 그리고 나서 브론즈를 갔어요. 근데 여전히 브론즈예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유지급 액티브 에이전트죠. 근데 제품만 쓰다가 2년이 지난 후에 이 사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겠다고 브론즈를 하더니 사라졌네요. 연락은 받는데 나올 생각은 안 해요. 자, 로레알에서 생산합니다. 시크릿 제품이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객관적인 검증이 좀 필요했어요. 아까 제가 객관적인 검증이 끝났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 오스카라고 하죠. 여기는 시상식이 열리기 전날 전야제라는 걸 통해서 어떤 파티 문화를 즐기죠. 뭔가 비싼 사람들이 이렇게 케어도 해줍니다. 그럼 보세요. 이 케어하는 제품들이 뭐 미샤나, 이니스프리나, 에뛰드하우스나 그런 게 들어가나요? 아니죠. 최소한 명품이에요, 명품. 그죠? 그런 제품들이 들어갈 겁니다. 시크릿 제품이요. 이 아카데미 시상식 협찬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검증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해도 저는 무방할 것 같아요. 또 놀라운 게 이런 것들이죠. 어떤 거냐면 GQ, 보그, 코스모폴리탄 뭐 여러 잡지들의 광고를 하고 있고 엠마 왓슨, 미란다 거 이들은 PPL 광고가 아니라 인터뷰 도중에 무슨 제품을 쓰는지 파우치를 열었는데 거기서 시크릿 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한 사진이고 GQ, 보그, 코스모폴리탄에서 끊임없이 광고를 한다. 그럼 이렇게 보셔야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 안 한다며. 입소문으로 하는 거라며. 근데 왜 회사가 광고를 해? 시크릿 앤 스파가. 그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차로운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사업하는 겁니다. 저희. 왜? 회사가 막대한 자본력을 들여서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광고를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입소문까지 같이 하면서 매출을 올려서 소득을 가져가라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쉬운 사업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쉬운 사업은 없습니다. 저 그래서 시크릿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쉬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넘어가고 이제 보상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돈 벌려고 오셨잖아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돈이 되는지. 근데 앞에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돈이 진짜로 될 만한 사업인지를 보셔야죠. 보상 플랜은 바뀌지 않아요. 이건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보상이 합리적인 건지 이게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지를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마케팅 방식은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가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과 바이너리 방식입니다. 이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은 100년 전에 나왔어요. 이때 이 방식밖에 없었고 이건 21세기형 마케팅 방식. 그럼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다라고 할 거고, 그죠?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좋다라고 할 거예요. 각각의 장단점은 다 존재합니다. 100% 좋은 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선발주자와 후발주자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후발주자가 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면 선발에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 똑같은 상품이 나오면 그건 값어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1970년대에 흑백 TV가 나왔어요. 8, 90년대 뭐 나왔죠? 칼라 TV. 2000년, 2010년도 LED, LCD 뭐 이런 게 나왔는데 2019년도 현재 최신형 흑백 TV가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얘의 단점을 최대한 많이 보완해서 나온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너리 방식을 가지고 총 4가지의 커미션을 지급하는데 그 전에 바이너리가 뭔지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바이너리는 쉬워요. 여러 개 막 해바라기 형태로 레벨을 펼쳐가는 게 아니라 두 줄 마케팅입니다.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영희와 철수가 제가 영희하고 철수한테 야 나랑 같이 이 사업 하자 라고 알렸더니 그래 한번 해볼게 라고 해서 가입을 합니다. 두 줄 마케팅이니까 두 줄이 다 참네요. 근데 외국을 갔다 온 승현이가 나도 사업하고 싶은데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제일 친해. 그래서 옆에다 주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두 줄이니까. 그럼 얘 가입이 안 되는 건가? 아닙니다. 이 친구나 이 친구도 똑같이 자기네들도 두 줄씩 있겠죠. 그러니까 총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나 이 자리로
가입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입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매출은요, 얘한테도 100%, 얘한테도 100% 똑같이 잡아줍니다. 무한 대수고요. 무한 2월을 선택하는 시크릿 보상 플랜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총 4가지의 커미션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팀 커미션. 뭐라고 써있죠? 팀 커미션. 그럼 팀의 매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자꾸 가까이 있어서 말 시켜서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어렵죠? BV가 뭔지도 모르고 대실적은 뭐고 소실적은 뭐고, 그죠? 이건 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드릴게요. 뭐냐면 본업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본업에서 수익이 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업을 하나 찾은 거죠. 근데 아무리 하려고 봐도 자격증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기술도 없고 그러다가 길을 가는데 귤농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있나 봤더니 귤 담는 인부를 모집한대. 이거 손만 있으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장 주인 찾아갑니다. 농장 주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귤 담으러 왔는데 좀 담아도 돼요? 그랬더니 담으래요. 아,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농장 주인 한 번만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는데 제가 알았어요. 다 하니까. 농장 주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상자당 500개씩 꼭 담아야 된대요. 몇 개씩이요? 500개. 그래서 아, 상자가 500개가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을 받아놓은 거죠. 뭐예요? 라고 했더니 반드시 3상자를 담았을 때부터 정산해 준대요. 몇 상자요? 3상자. 그래서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상자는. 그래서 왜 3상자를 담았을 때부터 정산해 주죠?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농장도 제공하고 귤도 재배는 너는 담기만 한 거니까 네가 3상자를 담으면 2상자는 회사 목, 1상자는 네 몫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요? 합리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날 3상자를 주었어요. 그럼 제 몫은 몇 상자죠? 3상자. 그렇게 몇 날 며칠 줬다가 길을 가는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소주 마실 시간도 없이 이렇게 바쁘게 지내? 나 여기서 부업 시작했잖아. 뭐 하는데 부업? 귤 주서. 아, 귤을 주서? 돈이 돼? 오, 돈 돼. 그럼 나도 부업 하나 생각했는데 마침. 그래서 나도 소개시켜줘. 그래서 농장주인을 소개시켜줘요. 그래서 농장주인이 똑같이 얘기했죠. 한 박스에 몇 개씩 담아야 된다고요? 500개. 몇 상자부터 정산해야 된다고요? 3상자. 그래서 이 친구가 그날 3상자를 담고 저도 3상자를 담았어요. 자, 그럼 이 친구 몫은 몇 상자예요? 1상자. 저 몇 상자 담았다고 그랬죠? 3상자. 그러니까 제 몫은 몇 상자예요? 1상자. 근데 주인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2상자를 주는 겁니다. 저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계산 잘못하셨다고. 저 오늘 3상자를 주어서 제 몫은 1상자인데 2상자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계산이 맞대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주신 거 네 거야. 에이, 그러면 제 거 같이 돈 벌자고 데려오는 거 제가 뺏는 거잖아요. 아니, 쟤는 제대로 정산 다 해주고 그 매출을 100% 공유해준다고. 제가 아까 매출 공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가 주는 거, 내가 주는 거 합쳐서 저는 6상자가 되는 건가요? 맞아. 그럼 제 몫이 그래서 2상자인가요? 맞아.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길 가는 사람들 만나요. 나는 귤 줄래? 나는 귤 줍지 않을래? 지금 귤 줍자고 데리고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이렇게. 그럼 전 돈 되게 많이 벌겠죠. 사람이 몰리면 아까 회원수가 확보되면 갑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면 목이 마를 수도 있으니까 저기 스타벅스가 입점할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으니까 맥도날드가 입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 먹잖아요. 그 BV, 일정 BV 그 포인트가 저한테까지 올라옵니다. 돈으로 환산돼서요.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거 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갈 찰나 농장 주인이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너한테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뭔데요? 귤 농장법이라는 게 있어. 매출의 35%까지밖에 못 줘, 커미션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가져갈 건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야. 네가 다 가져가면 여기서 받아가는 사람들이 못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자. 한 주에 2,500만 원까지만 가져가. 그럼 한 달이면 얼마예요? 1억. 이게 작다. 그럼 나가시면 돼요. 괜찮다. 그럼 끝까지 들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그리를 하면 괜찮네요. 한 달에 1억이면. 근데요. 만약에 제가 1억을 받아갈 게 있는데 2,500만 원밖에 못 받아가면 나머지 7,500원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마. 2월 시켜줄 거야. 그럼 한 가지만 더요. 그렇게 해서 2월 하다 굉장히 많이 쌓여서 딱 돈을 많이 타먹었는데 제가 죽었어요. 500억을 남겨놓고.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귀속되나요? 아니, 상속돼. 자식한테. 어때요? 괜찮죠? 그게 바로 팀 커미션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500개? 세상에 한 상자가 있고 이거 공략하시는 다른 거 어려운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래서 팀 커미션은 바깥에서 설명할 때 이 귤농장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그냥 2개의 그룹,
그 중에서 작은 쪽 매출의 10에서 15%가 네 순수익금이야. 남는 건 2월 되고 최대 가져갈 수 있는 건 2,500만 원까지야. 바뀌죠? 근데 바뀌기 전이니까 지금은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하세요. 2대1 방식이고 500점 단위고 이런 거 설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들려요. 이거 설명하기 전에 이미 사업성에 대해서 막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얘가 무슨 소리 하는지 그냥 고개 끄덕이 보면 있지만 머릿속에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가볍게만 설명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커미션은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입니다. 조건부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브론즈나 로얄이라는 직급, 우리는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총 11개의 직급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나 두 번째 직급을 달성했을 때 뭐라고 써있죠? 1세대에 20%를 주겠다. 아니 그럼 배는 뭐고 세대는 뭐예요? 배는 물리적인 순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세대는 뭐냐면 우리가 주민등록등본 때 보면 세대주라고 표현하죠. 최소한의 가족 구성원을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는 브론즈, 즉 브론즈 이상 직급을 갖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내가 브론즈 이상 되고 이 하선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어도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세요. 제가 브론즈인데 얘도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고 4명이나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자리 선점해 줘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브론즈 간 친구가 없죠. 그럼 1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돼서 노 매치라고 씁니다. 제목이 뭐죠? 체크 매치 보너스예요. 그럼 매칭이 돼야 되면 주겠다. 매칭은 어떻게 된다고요? 최소한 하선에서 돈을 버는 있는 사람, 브론즈 이상. 그래서 5대째 이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거 사업 괜찮네? 그러더니 열심히 했어요? 그러더니 골드를 갑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5대지만 매치가 되면서 저한테 몇 세대가 될까요? 1세대. 그래서 이 친구가 받는 팀 커미션의 20%를 제가 추가 수당으로 받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팀 커미션을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전 얼마 벌어갈까요? 20만 원. 그럼 이 친구는 저한테 20만 원 뺏겼으니까 80만 원 가져가는 거냐? 아닙니다. 이 친구는 지껏 100만 원씩가 다 가져갑니다. 20만 원 회사가 저한테 별도로 주는 팀장 수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고 이게 저예요. 그럼 제가 1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10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왜요? 돈 더 많이 벌어가니까 피보다 더 진하잖아요 돈이.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게 좋으세요? 제가 1억 버는 게 좋으세요? 1억. 왜요? 많은 돈을 벌어가니까. 그죠? 이것도 바뀌긴 합니다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시크릿은 보상 플랜 구조가 뭐냐면 처음 들어오신 분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상 플랜이 최고 직급, 높은 직급자가 제일 하선에서 열심히 뛸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보상 플랜이 시크릿 보상 플랜입니다. 그러면 제가 브론즈 로얄 그 이상도 가겠죠? 그래서 뭐 실버 골드를 달성했다. 방금 전에 1세대 20% 추가적으로 2세대 10%까지. 뭐 다이아몬드 이상 달성했다. 그러면 총 하선에 뭐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30명에 대해서 10에서 20%까지 주는 보너스가 바로 이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입니다. 자, 세 번째, 직급 성취 보너스.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총 11개의 직급이 있어요. 이 직급을 성취할 때마다 주는 그냥 퍼포먼스 보너스, 승급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원, 주인,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취할 때 한 번씩 주는 거. 네 번째, 직급 유지 보너스. 이거는 그냥 유류비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값. 그런데 여기 그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브론즈는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랬더니 브론즈는 뛰어다녀야 되는 직급이라서 기와이를 주지 않습니다. 재밌죠? 네, 로얄부터는 줍니다. 이 조건부도 여기서부터는 로얄이에요. 사업 시작하자마자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로얄이라는 직급을 최초 달성한 그 순간부터 이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브론즈를 첫째 주에 달성을 했어요. 해당 사항 있나요? 없어요. 근데 2주차 때 로얄을 성취하고 3주차 때 로얄을 유지하고 4주차 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실버를 성취하고 5주차 때 실버를 유지했어요. 그러면 5주 중에 4주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로얄을 유지한 것 같기도 하고 실버를 유지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럽니다. 야, 이거 실버를 유지하지 못했으니까 유지수당 안 줄 거야? 근데 시크릿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지. 야, 로얄은 실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저건 로얄을 유지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 그래서 로얄에 대한 직급 유지수당 300불을 지급합니다.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골드, 플래티넘, 루비. 자, 뭐 유지한 거죠? 골드. 그래서 골드 유지수당 800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시크릿 보상 플랜 끝. 근데 7월 30일 날 무슨 보너스가 있죠? 5% 다이렉트 보너스가 올라옵니다. 그거는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떤 BV 성취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내 하선에서 다이렉트로 내가 추천이 되어 있는 사람이 쓰는 모든 것 매출의 금액의 5%가 계산돼서 올라옵니다.
괜찮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직급에 상관없이 브론즈, 로얄, 실버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씩 버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엄청난 성장이 한번 또 일어날 거라고 좀 보여져요. 이건 좀 넘어가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오늘 설명은 아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동생인지 언니인지 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친구야 나랑 같이 하자. 조금만 생각해볼게. 조금만 고민해볼게. 저는 거기서 왜 고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고민은 뭐냐면, 이것도 대안이고 이것도 대안인데 뭘 할까를 선택하는 게 고민이에요. 나 지금 할 게 없잖아요. 내 본업 말고 이게 지금 밑에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잡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때 뭐 하는 거냐면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처음 오신 분들께 간곡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이제 고민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대안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그 도구로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돈은 피땀 흘려서 버는 거야. 그 피땀 흘려서 버는 거였으면 저희 어머니는 지금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돼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기 열심히 안 사시는 분들이 있나요? 팽팽히 노나요? 아니잖아요. 이 시크릿 사업도 마찬가지로 아직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는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도구,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이제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요. 그게 만약에 오늘 괜찮은 거라고 한다면 한번 고민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했을 때, 발을 담갔을 때 리스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 그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원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보시라는 겁니다. 가입하시고 결제하시고 알아보시라고요. 그러면 시크릿 사업에 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더 자세히 알아봐요. 오늘 지나가죠? 안 알아봐요. 귀찮아져요. 왜? 인간은 다 게으르거든요. 그러면 오늘 썼으면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는 건 둘째치고 알아보게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떻게? 그럼 저 이렇게 얘기드려요. 진짜는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아니, 되면 어떻게? 그것도 생각하셔야죠. 그죠? 저는 근데 된다 안 된다를 고민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선택한 겁니다. 왜? 내가 지금 눈으로 본 거, 내가 귀로 들은 거, 내가 느낀 거, 그걸 믿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이 사업을 하면서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좋은 차, 좋은 집, 그 다음 좋은 옷, 어떤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10만 원 벌면서 1000만 원 버는 것처럼 행동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진짜 1000만 원을 벌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진짜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어느 순간에 진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요. 이제는 파트너 사장님이든 아니면 뭐 형제는 사장님이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사장님처럼 블루다이몬드 가고 싶어요. 레드다이몬드 가고 싶어요. 저는 액티브 에이전트가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보여주는 사업에서요, 보여지는 사업으로 바뀌더라고요, 이 사업. 하나의 저같이 평범한 사람을, 최소 밖에 나가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시크릿 안에서는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은 블루다이몬드구나, 사장님이시구나, 강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다 알아주시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사업을 합니다. 이렇게 성공을 했어요. 같이 여행 다니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알려준 흰머리 친구 레드다이아몬드, 우리를 다단계에 끌어들인 크라운 박수라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원래 돈을 많이 벌고 저희가 원래 자영업하고 회사 다니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여기 앉아있나요? 건너는 사람 없나요? 이 친구는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림수를 들어서 카드 훔쳐갖고 가입시켰어요. 같이 술 먹자고 해가지고 저 이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자가 와요.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고 강의에 3번만 들어라 해서 한 번 데리고 오는데 도망가고, 2번 도망가고, 3번째 컨벤션에 와서 뚜껑이 날라가요. 제가 그때 골드를 성취했거든요. 그러더니 다리를 막 떨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지금 다이아몬드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꺼지라고 해도 절대 안 꺼지죠. 이렇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라고 하는 건 사실 잘 모릅니다.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왜 되게 허름한 상태로 온다라고 하니까. 근데 이것만큼은 확실해요. 저한테 가장 좋은 기회는 과거였다라는 거. 그죠?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일까요?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역전과 인생 여전의 기로는 저는 지금 이 순간 한 번의 선택으로 그게 모든 게 바뀌진 않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크릿 사업을 선택하셔서 인생 역전하는 사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시크릿은
지금이 완벽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돕겠습니다.